수용 재결서는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게 되고 이 서면이 바로 수용재결서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재결서의 정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수용재결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서는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는데요. 주문은 수용재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유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재결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표시되고 수용재결일이 언제인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서의 주문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영업손실을 보상하며 손실보상금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금액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23년 12월 11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에 따라서 수용 재결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토지는 말 그대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되지만 물건, 즉 지작물은 수용이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에 지작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재결서 주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유 부분에는 제일 처음으로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하게 된 경위와 그 재결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재결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 대해서 각하 재결을 하기 때문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즉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소유자의 주장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서류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 제출 기간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증액에 관한 주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의견을 준비하셨다가 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늦지 않게 의견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반박했는지가 나오고요. 양쪽 의견을 토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가 기재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을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 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서 본문에 첨부된 별지에서 각 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가 적혀있는 보상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개별 보상 내역은 지목과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과 수목 같은 지작물, 그리고 영업보상금도 모두 개별 항목마다 금액이 표시되니까요. 혹시 내 토지나 지작물 중에서 빠진 물건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용재결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토지 소유자로서 제출한 의견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판단 자체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이 법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내역에 적혀있는 목록을 잘 확인하셔서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누락된 물건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보상 목록에서 내 지작물 등이 누락된다면 당연히 보상금은 정당 보상액이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재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서 보상금 증액 주장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용재결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재결서를 받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제출한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토지보상 사건에서 소유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